아사나. 오늘은 278쪽 마음의 일어남과 사라짐입니다. 자, 4념처 수행을 할 때 처음에는 코에 마음을 두고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 집중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신념처에서 제일 먼저 아나빠나사티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나, 들숨, 빠나, 사티,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림인데 이게 사마타 수행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코에서 호흡을 보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코에서 사마타 수행은 니미타, 표상으로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근접 집중을 하는 수행인데 코에서도 위파사나 수행을 마하시에서는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마하시는 코의 호흡을 배로 내렸어요. 그리고 저는 쇠우민에서 또 배웠었기 때문에 코, 가슴, 배, 몸의 일부, 전면 그렇게 5곳으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확대했어요. 전면은 마음이에요. 경전에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초기에 코의 호흡 내지는 배 호흡을 못 알아차릴 경우에는 굉장히 애를 먹어요. 호흡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보라니까 거기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막 헤매고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생각한 대안이 호흡 보는 데를 5군데로 정하고 호흡은 풍대이기 때문에 몸에 있는 움직임이에요. 바람의 요소. 그러니까 어디에 진동이 있으면 가서 보면 돼요. 특정한 장소를 정한 것은 수행자의 근기를 위해서 초보 수행자들을 이렇게 안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배에서 호흡을 알아차렸는데 배에 호흡이 없다. 그럼 막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더 없어져요. 그러니까 호흡은 있어서 보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보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은 일단 아나빠나인데 보통 아나빠나사티 하면은 코에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사마타라고 말을 하는데 마하시에서는 니미타, 표상으로 보면은 사마타이지만은 들어갈 때 차가운 바람, 나올 때 따뜻한 바람, 느낌으로 보면은 위파사나다. 코에서도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수행에 대한 강론은 총론만 얘기했지 강론은 경전이나 이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승한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이 지금 모곡 방식이니까 이 책의 교재 내용이 모곡은 15분간 사마타하고 나머지 위파사나로 1시간 내에 넘어오는 수행 방법이기 때문에 아나빠나사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의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며 들이쉬면서 알고 내쉬면서 알고 다리 들이쉬면서 알고 내쉬면서 알고를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면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몸 전체를 대상으로 알아차립니다. 이때 10분 내지 15분이 사마타예요. 그리고 이제 몸에 있는 느낌으로 간다. 여기서 코의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릴 때 들이쉬면서 알고 내쉬면서 알고 다시 들이쉬면서 알고 내쉬면서 알고를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면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이 얘기는 모곡사에도의 수행 방법은 수행을 시작한 처음에 약 10분 정도 코의 호흡을 강력하게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을 한 뒤에 몸의 느낌이나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 위파사나 수행을 합니다. 들이쉬면서 알고 내쉬면서 알고라는 표현은 들이쉴 때 들이쉬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쉴 때 내쉬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이쉬면서 알고 내쉬면서 알고는 들이쉬는 것을 알고 알아차리고 내쉬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란 말인데 경전의 문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전 직역을 하면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들숨 날숨 할 때 그냥 들이쉬는 것을 알고 내쉬면 내쉬는 것을 알고, 근데 이게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딱 어렵게 들려요. 그냥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용어는 경전에는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마시 수행 방식은 배에서 일어나고 꺼지는 풍대를 알아차립니다. 또한 저희 한국명상원 수행 방식은 호흡의 특정한 위치를 정하지 않고 코, 가슴은 뭐죠? 여기 오목가슴이 볼록거려요. 애들 이렇게 잠자는 거 보면 볼록볼록해요. 예. 그리고 가슴은 뭐가 있을까요? 허파. 진짜 코로 들어가서 허파까지. 배는 움직임이에요. 그냥 진동이야.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또 따라가면 안 돼. 여기서나 여기. 가슴도 코의 들숨 날숨이 적어도 산소가 헛박까지는 가는데 그 경로를 추적할 필요는 없지만은 코나 가슴이나 봐도 좋다. 근데 가슴을 보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흉식 호흡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흉식 호흡을 그렇게 깊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콘데 마하시사야도가 아랫배로 내려서 스리랑카나 교학자들이 부처님 수행법이 아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마하시사야도는 거기 대꾸를 하지 않으셨고 제자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풍대다. 지수와 풍 4대 안에 바람의 요소 호흡이 있다. 그래서 배에서도 봐도 돼요. 여기 우리나라는 단전호흡을 했잖아요. 근데 단전호흡이 부처님이 마시에서 말하는 방식의 배 호흡과는 조금 달라요. 단전호흡은 인위적으로 호흡을 만들어요. 근데 마시 방식은 위파사나 수행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호흡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마시사야도도 3개월 집중 수행을 하셨었어요. 위파사나. 그 뒤에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미얀마 스승들은 수행을 짧게 해도 워낙 근기가 뛰어나고 경전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조금 그 성취가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직접 마하시 사야도를 뵙지 못하고 마하시 제자의 사야도의 제자인 일대 제자들한테 이제 배웠는데, 그러니까 마하시 사야도가 스승한테 배울 때 그 위파사나를 배우는 그룹에 제가자 한 사람이 마하시 사야도에 이제 같이 배웠겠지. 마하시 사야도 스승한테 호흡이 배에도 있다. 그러니까 마하시 사야도의 스승이 배에서 봐라 해서 마하시 사야도도 배에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쪽 그 극동 이쪽 우리 쪽에서는 단전호흡이라는 게 있어서 보긴 했지만은 미얀마에서는 경전대로 코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랫배에서 보다가 4년 동안 보다가 제가 쇠오민을 갔더니 쇠오민을 갔더니 또 가슴에서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배에서 봐요. 쇠오민도. 근데 우리 사야도가 가슴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가슴에 있는가 보다 하고 가슴을 알아차렸는데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가슴이 막 이렇게 멍멍하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제 가슴에서 호흡 알아차리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가슴을 알아차리게 된 것이 코, 배 두 군데는 분명한데 가슴은
마음 보는 수행자들이 화가 났을 때 화난 마음을 보고 화난 마음이 이런 담긴 느낌을 가슴에서 봐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더라고요. 콩당 콩당 툭툭 느낌과 호흡이 같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흉식 호흡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슴에서 일어난 호흡을 보게 됐는데, 제가 코와 배가 아닌 가슴에서 호흡을 알아차리면서부터 수행의 지평이 넓어졌어요. 다양해졌어요. 코나 가슴에서 느낄 수 없을 때 가슴으로 보는데, 가슴에서는 마음도 알아차리고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 느낌도 알아차리고 또 호흡도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가슴이라는 누가 얘기하지 않은 새로운 장소를 발견한 뒤에 수행이 훨씬 지평이 넓어졌어요. 쉬워졌어요. 그리고 호흡이 어느 특정한 위치에 국한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스승들은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초보자들의 집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한 거예요. 가령 경행할 때 오른발 왼발을 알아차리라고 발, 복숭아뼈 아래를 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수행을 하면은 꼭 발을 알아차릴 필요 없어요. 종아리도 알아차리고 허벅다리도 알아차리고 전체도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느껴지는 곳에서 느끼면 되는 거예요. 초보 수행자들을 위해서 특정한 장소를 한정한 것은 교과서고, 수행자가 응용을 할 때는 느껴지는 곳, 강하게 일어나는 곳에서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수승한 수행 방법이에요.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만은. 그래서 가슴이라는 곳을 알아차리고, 그것도 오목 가슴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호흡이 좀처럼 미세해져서 느낄 수가 없을 때는 호흡을 찾아야 되는데, 코도 없고 가슴도 없고 배도 없고, 그래서 이거 봐라, 난감하고 있는데, 제가 수행을 할 때 이 어깨 여기가 까딱 하더라고요. 어깨 여기가 진동이. 또 그때는 이걸 봤어요. 까딱. 그래서 코, 배, 가슴, 몸의 일부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또 수행자 중에 나와 같은 이제 일시 출가자가 수행을 하는데, 나와 같은 그 사람은 발에서 본다는 거야. 좀 엉뚱하잖아? 딱 뭐가 느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야도가 거기서 봐라 그랬는가 봐요. 근데 통역이 와서 우리 수행 이야기를 할 때 발에서 보면 안 된다, 아랫배에서 봐라. 그러니까 사야도가 보라고 그랬다. 갑론을박을 막 하더라고요. 갑론을박을. 서로 언성을 높이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특정하게 규정해 놓으면 안 돼요. 알아차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림만. 그게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특정한 장소를 한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나도 이해를 못했는데 발에 가니까 까딱까딱 움직임이 있어. 내가 여기를 보나 발이 움직임을 보나, 사야도가 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사야도가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이다. 당신이 통역했잖냐. 당신이 통역해 준 걸 왜 잊어버렸냐. 그런 옥신각신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의 특정한 위치가 아니고 느껴지는 곳에서 느끼는 것이 굉장한 수승한 방법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제가 5곳을 정한 이유는 그런 맥락에 느껴지는 곳에서 느껴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더 느껴지는 곳에서 느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 것은, 나중에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몸에서 안 봐요. 전면에서 보지. 일어남 거짐을 여기 마음자리에서 봐요. 전면, 빠리목강. 그러니까 몸의 특정한 위치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딱 보면은. 여기서 보다가 약해지면 몸에 강한 데로 오고. 그래서 제가 5군데로 정한 겁니다. 부처님은 전면에서 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리에 앉아서 전면에서 79가지 노을 알아차린다는 기록이 있어요.
부처님도 10년처 수행을 하셨겠죠. 근데 보통 초보자들은 10년처 수행이 어려우니까 전면에서 보는 게 어려워요. 오른발 왼발도 마음자리에서 알고만 있으면 일로 뜨는 거예요. 마음은 몸의 특정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여기야 여기 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대상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자리로 갖다 두면은 나중에 알아차리는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에다 갖다 두면은 이 마음이 많이 못 달아나고 망상했다가도 금방 끝나고 그리고 오래 지속되더라 하는 좋은 아주 그 전면에서 알아차림이 좋은 효과가 있는 걸 나중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몸은 특정한 위치에 상관없이 어디고 좋고 그리고 집중이 되면 탁 보기 시작하면 이제 전면에 떠요. 그래서 한국명상원은 특정한 위치를 정하지 않고 코, 가슴, 배 어느 곳이나 알아차리기 쉬운 곳에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합니다. 몸의 특정한 위치를 정하지 않은 것은 집중력이 생겼을 때는 전면에서 마음으로 호흡을 주시하는 수행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전면이라는 것은 앞에서라는 뜻으로 몸과 분리되어서 앞에서 알아차리는 수행 방법입니다. 제가 이 전면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딱 이게 문자 없이 딱 되면은 그냥 딱 한순간에 되는데 전면이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헤매요. 그러니까 수행은 마음이 하는 일을 문자화하면 관념화돼 가지고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워요. 직관으로 딱 해버리면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전면이 쉽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집중이 되니까 전면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전면에서 알아차린 수행을 오랫동안 해왔었더라고요. 제가 한 40여 년 전에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트레이닝을 했는데 전면에 영상의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 좋아하는 영화 배우 주인공을 불러다 딱 놓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전면에서 산신령하고 대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딱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전면에서 영상의 스크린 그리고 영상의 스크린이니까 배우가 나올 거 아니야. 거기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를 딱 떠오르지. 저는 수잔 헤이워드라는 영화 배우를 갖다 놓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였으니까 나는 죽고 싶다 해서 열연을 한 배우예요. 그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남자는 마인드 컨트롤에서 그래서 배울 때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세워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스승이 조크로 가족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일행 중에 한 분은 여자분인데 최무령이를 놓고 했다가 그 얘기했다가 남편한테 최무령이어가서 살으라고 구박을 많이 받았다고. 나는 수잔 헤이워드 얘기 안 했어요. 이성이라는 것이 뭔가 조금 좀 리비도 동성보다는 끌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승이 요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속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전면에서 영상의 스크린을 만들어서 수잔 헤이워드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무당이 산신령하고 대화하는 게 자기가 자기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잔 헤이워드하고 하듯이. 근데 그렇게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알아차림을 가지고 하면은 이제 기승전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샤만은 몸줄을 만들어서 리미따 표상하고 하니까 진짜 산신령이 있어서 하는 줄 알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투사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초능력이 생긴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초능력이 아닌 실제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투사한 거니까 확실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무속 공부할 때나 마인드 컨트롤 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 거기 이렇게 틀을 또 만들어 놓고 검은 테 틀 파괴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문제 있는 것을 거기다 놓고 파괴하고 하얀 테 틀에 문제가 개성된 것을 놓고 내가 아주 좋아하고 그런 파괴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수행이라는 것이 마인드 컨트롤 한 지금 40년, 50년 돼가나? 40년, 45년, 50년. 그러니까 그 뒤에 보니까 이런저런 수행이 파괴하는 수행들이 막 나와가지고 굉장히 크게 세력을 확장했더라고. 마인드 컨트롤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파괴하는 것이 아주 안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일시적 효과는 있어요. 근데 계속 크게 더 파괴해야 돼요. 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사마타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파괴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방맹이로 두드리고 폭탄으로 터뜨려도 시원치 않아요. 더 세게 터뜨려야 돼. 박살을 내야 돼. 이렇게 더 세게 폭파할수록 내가 심리적인 압박감이 더 강하고 반작용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강하게 폭파했다? 약하게 폭파하면 한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은 부정적인 쪽에 에너지가 더 강해진 거야. 파괴하는 게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에서는 그것의 폐해를 모르겠지만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보니까 그냥 놓고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 파괴할 것도 없죠. 여기서는 개입을 안 하니까. 위파사나 수행을 하니까 파괴의 강도가 더 세지는 것이 내 심성을 더 자극하고 압박감을 주어서 날 더 사납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농담도 거친 이야기도 뭘 하는 이야기도 할수록 더 거칠어지거든요. 적당히 농담하면 사람들이 웃지를 않으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늘 이상한 얘기를 잘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또 해. 그럼 사람들이 안 웃어. 그럼 머쓱해가지고 더 센 것이 나와. 아, 저 사람 구업기구나. 더 음란한 얘기, 더 웃기려고. 자기 만족이야. 그러니까 늘 남을 의식하고. 그러니까 뭔가 웃기려고 뭐 재미있는 얘기를 끌어내니까 머리를 늘 쓰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나중에 더 과격해져. 그런 것들을 내가 쭉 보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흡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곳에서 느낀다. 그리고 전면에서 알아차리다가 전면에서 희미해지면 오래 가요. 희미해지면 또 조금 분명한 몸으로 오고 또 조금 집중해 탁 일로 앞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응용하면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제목이 마음의 일어남과 사라짐의 마음의 생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마음의 생멸을 지금 우리는 알기가 어려워요. 마음같이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없어요. 수행이 안 된다? 망상이 계속 들어온다? 뜬금없다? 좋아했다? 싫어했다? 전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법으로 보면 무상이야. 마음은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냥 온갖 일들을 꾸며요, 마음이. 예. 기억이 또 과거, 미래로, 과거에 후에 괴로움, 미래의 두려움 왔다 갔다 현재로 또 왔다가 근데 비교적 수행자가 아니면 현재로 오는 적이 드물어요. 많은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에 살아요. 정말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늙어서나 젊어서나 다 현재를 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현재를 오는 사람들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수행자는 늘 현재라는 양을 키워요. 과거, 미래 안 가고. 부처님이 행복의 조건이 현재에 있으라요. 현재는 괜찮아요. 근데 과거, 미래 때문에 문제다고요. 미래 두려움. 큰일 났네.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호지하는 거 투사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것을 투사해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요. 걱정하면은. 자, 수행자가 밖에서 방문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과 함께 안에서 방문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모국사야도의 수행 방법이 지금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밖에서 방문하는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거, 안에서 방문하는 마음이 뭐지? 탐진치, 관용자의 지혜.
예? 그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 밖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의식, 호흡, 들숨, 날숨. 그렇게 13가지를 모국사야도가 규정을 하셨죠. 안에서 방문한 마음은 탐심, 진심, 치심과 무탐심, 무진심, 또는 의식이라는 6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라고 한 것은 무탐, 무진, 무치, 지혜로 쓰지 않고 모국사야도가 라고 한 것은 아직 지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탐진치 없는 거 6가지가 있습니다. 이때의 의식은 또는 의식은 아는 마음입니다. 아직 탐진치의 반대인 관용지혜 되는데 지혜를 넣지 않고 그냥 아는 마음으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설명한 게. 그러니까 굉장히 모국사야도가 마음을 정확하게 분석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역시 대가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행 중에 때로는 탐심이 생깁니다. 이때 수행자는 탐심이 생긴 것을 알아차리고 탐심이 사라질 때까지 주시해야 됩니다. 탐심을 알아차리면은 이미 탐심은 사라져요. 왜 사라지죠? 알아차리는 마음이 새로 생겼으니까. 마음은 한순간에 2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그러니까 이게 수행의 장점이에요.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생멸하니까 알아차리는 마음이 새로우니까 있는 마음은 사라져.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새로라는 이야기를 제가 쇠우민 사야도한테 들었는데 새로 내라 알아차리려고. 근데 새로라는 것에 걸리면 안 돼요. 한 번만 새로 하면 돼요. 계속 알아차리고 있어요. 일어나고 꺼지는 것을. 그러면 일어나고 꺼지는 것이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죠. 그럼 마음이 지금 새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새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문자에 빠져서 새로 내야 한다. 새로.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새로는 한 번이면 돼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기차를 타고 갈 때 차창 밖에 전경이 막 스쳐지나가죠. 그거 쫓아가려면 힘들어요. 그냥 딱 여기다 두고 알고만 있어요. 전면에도. 그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어느 한 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만 보고 있으면 새로 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꺼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이미 마음이 새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근데 또 새로 이것은 넌센스예요. 그럼 절대 안 돼. 수행해서 문자에 빠지는 거예요. 왜 문자에 빠지는 것이 안 좋죠? 사마디가 깨져요. 지금 중요한 것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건데 새로 연불에다가 어느 결에 수행해요. 그냥 가만히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근데 새로라고 못 느껴요. 느낄 필요도 없어요. 알고만 있으면. 근데 깊은 뜻으로 마음이 새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상의 지혜가 났을 때 새로라고 알지, 그러기 전에는 새로라고 알기 어려워요. 아셨어요? 새로라고 아는 단계에는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뭐가 탁탁탁 끊어지고 새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집중이 됐을 때. 그것도 어느 순간이지 매번 또 그러진 않아요. 매번 그러진 않아요. 지혜로 볼 때.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이 아주 고답적이고 훌륭한 지혜가 났다고 해서 계속 되지 않습니다. 탁 어느 한순간에 탁 캐치되고 그냥 또 내려와요. 탁 한번 뭐가 탁 느껴져요. 무상이. 무상 그러면 안 돼요. 무상 병에 걸려요. 무상이라는 건 일종의 지혜인데 지혜는 한순간에 탁 왔다 가는 것으로 흘릴 다한 거예요. 그게 오래가도 위험한 거예요. 무상을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상을 보면 돼요. 한순간 탁 지혜가 오면 탁 느껴져요. 무아가 왔을 때에도 무아 절대 그 무아 연불하는 거예요. 아, 때가 없구나 라고 탁 느껴지는 순간
완전히 그 방아차, 내려놓은 마음에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무아, 무아. 이미 이렇게 내려가서 깨끗한 마음의 상태에서는 그거 한번 느꼈지, 무아, 무아라고 자각 못해요. 지혜라는 게 그런 거다고요. 그래서 지혜를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지혜를 자꾸 사유하고 지혜를 자꾸 뭐 하고 하면 안 돼요. 지혜가 오면은 딱 사유에 빠져 사람들이. 사유도한테 이거 얘기해야지. 나 얼른 적어 이제. 이또볕도 잊어버릴까 봐서. 근데 생각으로 한 것은 잊어버리는데 지혜로 한 것은 안 잊어버린다고 또 스승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우리 우대전이야 사야도가. 뭔가 알았는데 잊어버려. 제가 옹달샘 글도요. 딱 떠올라요. 그럼 누워서 자다가 그리고 샤워할 때 뭐 어느 순간에 딱 떠올라. 그러면 워킹 걸을 때는 요새는 녹음을 합니다. 그럼 막 줄줄줄 막 나와 막. 근데 딱 떠올라. 그러니까 녹음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경우에는 자다가 또 일어나 귀찮아서 내일 쓰지. 그리고 딱 자지. 아침에 생각이 안 나. 골몰해. 이렇게 보지. 근데 내가 우리 스승의 생각이에요. 그때 사물의 이치로 내가 생각으로 옹달샘 글을 떠올린 경우와 지혜가 팍 나서 팍 캐치했을 경우가 달라요. 지혜가 나서 팍 캐치했을 때는 그 이튿날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스승의 말씀은 역시 들어야 되는구나. 근데 생각으로 한 건 잊어버려. 그러다 하루 이틀 지나면 생각나 또. 화장실 변기통에 앉아있으면 또 생각이 잘 나. 화장실에서 왜 생각이 잘 난 줄 아세요? 또 종범 씨한테 얘기해야지. 왜?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릴렉스 이유인데. 그리고 독립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야. 배설이 쾌감이거든. 배설하려면 이완이 되잖아. 똥오줌, 소변, 눈물, 콧물이 전부 이완이다고. 그리고 독립된 공간이니까 거기서 자유를 느껴져요. 누구 눈을 의식하지 않잖아. 나는 샤워할 때 변기에 앉아서 그 옹달샘 글이 많이 떠올라요. 그런 것들이 바로 생각할 때와 지혜일 때가 생각나는 게 다르더라. 생각은 잊어버려, 지식이니까. 사유해. 근데 지혜는 그 이튿날 그냥 착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착 메모로 옮길 수 있도록 떠올라. 생각한 것은 하루 이틀 걸릴 때도 있어. 좋았는데 뭐지 하다가 그냥 딱 또 나와. 어떻게? 그럼 광맥을 발견한 것처럼 한 줄 쓰고 그랬죠. 오늘 사실은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못하는 이유는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전화하기가 모르는 것은 이게 법이 필요할 때 법이지 법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내가 전화하면 괴롭다고요. 이미 서늘하게 식은 뭐 만지는 것 같은 거예요. 관심이 없어져 버렸는데 내가 전화하면 피차 밍숭맹숭한 거예요. 딱 벌써 태도를 어감을 느껴요. 뭐 용건 있어도 빨리 끝내려고 그러고 벌써 느낌이 와요. 이 사람이 멀어져 가고 있구나. 다 와. 민경 씨도 다 와. 그러니까 그런 경우 평소에 전화할 일이 있어도 전에는 했는데 내가 못해요. 왠가 하면은 부담이 될까 봐서. 이 법이라는 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하지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참 이게 넘고 처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모르고 그 비집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조금 뭔가 거리를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전에 같으면 어려운 얘기 질문을 많이 했는데 통 없고 그리고 어쩌다 뭔 전화가 오면 그냥 얘기 좀 하려면 빨리 끊어버리고 이번에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구나. 그래요. 꽤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전화가 온 거야. 내가 똑같은 식으로 당신 파랑새인 줄 알았어. 그럴래다가 그러지는 못하고 이제 요즘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화를 빨리 서둘러 끊고 마음이 많이 떠났더라. 그래서 내가 연락도 못했다. 그랬더니 뭐 거기에 대한 반응은 없고 역시 가족의 문제로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되풀이해서 똑같이 해줘요, 내가. 근데 똑같이 얘기를 듣고 똑같은 얘기를 들으려고 또 전화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뻔해, 자식. 손자, 자식. 당신이라도 잘 해라. 그리고 내가 오늘 좀 강한 메시지를 줬어요. 당신이 시인이잖아. 왜 당신에게 주어진 가족사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시로 승화하지 못하냐? 안 떠오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떠오른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그쪽으로 물줄기를 돌리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좋은 시상 재료가 어딨냐? 가족사의 문제. 가장 처절하고 가장 리얼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정말 시쳇말로 영혼과 육신에 관한 가장 처절한 다툼이 있는 현장에서 좋은 시 나올 텐데 왜 안 쓰고 있냐? 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갈구고 뭐 미운 사람이 있고 왜 없겠어요? 그러면 딱 미움이 어떻게 없겠어요? 내가 시비 도전을 어떻게 안 받겠어요? 그러면 나도 본의 아니게 부글거리죠. 근데 나는 옹달샘 글로 딱 풀어서 승화시켜버려요. 그럼 미운 마음이 없어져요. 글 하나 나왔는데 고맙다고 그 사람이. 민경 씨가 나한테 데미지를 줬으면 민경 씨를 생각을 딱 상상하면 이제 글이 막 나와. 이제 글이 막 나와. 주제가 생겼으니까 할 말이 막 나와.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했던 미운 것들이 글이 나왔으니까 승화돼 버린 거야. 고마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풀어요. 글로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엊그제 그 훈계와 시비 그것도 태구 법문 갔다 이렇게 오는데 그 동탄 주차장에 나와서 이 좌회전해서 이제 큰 길로 오는데 뭐가 뒤에서 빵 해? 뭐 누가 빵 하나?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갔지. 그리고 신호에 섰는데 내 옆에 차선으로 딱 오더니 또 빵빵거려. 그 문을 열을까 하다가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열었지. 왜 그러시죠? 당신 운전 똑바로 해. 딱 보니까 젊은 사람이야. 그래서 왜 그러시죠? 운전 똑바로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더만. 그래서 나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게 문을 닫았어. 이게 부글부글 오는데 얼른 내가 알아차렸지. 그때 뭐 죽이고 살리고 하지 마음속으로는. 근데 내가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했어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여기서는 알아차리라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도 반응한 거예요. 거기서 시침이 딱 되고 이미 여기 올라왔어. 근데 왜 그러시죠? 자식 왜 빵빵거려 임마로 좋게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러시죠? 너 매건 너 왜 빵빵거려 임마? 를 왜 그러시죠?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가 이미 언어로는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불쾌하게. 내가 못 알아차렸구나.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그 사람 일이잖아. 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회전하려는 차선으로 내가 들어갔는지 컴컴하니까. 하여튼 데미지를 받았단 말이야. 그 사람이 빵빵 거렸단 말이야. 아이고 그러셨어요. 미안합니다 라고 할걸. 왜 그러시죠? 난 모르겠는데 시집이 됐단 말이야. 그건 내가 반어법이야. 아이고 이때 내가 미안합니다. 놀라셨어요? 이유 없어. 그러면 될걸. 그리고 나서 신호 받고 가는데
이 사람이 그게 특징이에요. 내 차선으로 들어오더니 또 저 차선으로 막 그냥 아주 빠르게 차선 바꾸는 것도 컴컴한데 희쳇말로 나를 훈계하고 나무라고 시비를 건 사람이야. 싸움 건 거야. 거기 그러다 주먹 다짐 나고 이 뭐 트렁크에서 뭐 해가지고 두드려 패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총을 쏴버려요. 흑인들이. 예. 그렇게 빵빵거리는 것이 굉장한 데미지예요. 미국에 빵빵 잘못거렸다가 딱 총 들고 나와. 근데 앞에서 그냥 지그재그로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남을 훈계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강해서 지금 자기 자존감을 성취시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허물이 적은 사람은 그냥 넘어가요. 시비 안 해요. 근데 자기 허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비난을 하거나 더 큰 소리를 치고 자기가 더 그런 행위를 한다고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자존감 자아예요. 자기가 한 것은 몰라요. 자기가 잘못한 사람일수록 남의 꼴을 못 봐요. 굉장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사람일수록 자기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에이 그럴 수가 있어. 그래요. 그게 어리석음의 천형이에요. 자기는 괜찮아요. 근데 자기같이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야.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전부 시비 걸고 싸우고 가족끼리도 안 그래. 자식하고 남편하고 전부 이전 투구하고 아귀다툼하고 옳다 그르다 하고 사소한 문제로 아이고 미안해요 하면 될걸.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얼른 그게 그래서 내가 아이고 미안해요 라고 내가 연습을 했다니까. 아이고 미안해요 이렇게 뒤돌아가면서 아이 그럴걸 다음에 꼭 그러자. 근데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지. 반작용. 그러니까 2번 칸에서 가래가 3번 칸으로 넘어갔다가 나는 얼른 2번 칸으로 와서 미안해요 연습한 거야. 안 넘어가려고. 그러고 사는 거에 왔다 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도 그 첨예한 문제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못 바꾼다. 다 똑같은 이야기 테이프처럼 들어서 알아. 오늘은 좀 강하게 시를 써라. 그러면은 리얼한 글이 나온다. 그러면 당신이 거기서 출구를 찾아라. 답이 없다. 근데 당신이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마음이 글로 하면은 당신 마음이 풀어진다. 그러면 된 거다. 내 마음 푸는 거거든 이게. 에? 해맑은님 남편 마음 푸는 거 아니요. 내 마음 푸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야. 내 마음 푸는 것이지. 남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 수행이 내 마음 푸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을 못 푼다고. 반응하고 자아가 있기 때문에. 예. 수행 중에 때로는 탐심이 생깁니다. 이때 수행자는 탐심이 생긴 것을 알아차리고 탐심이 사라질 때까지 주시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사라질까지 주시한다. 이때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자는 사라질 때까지 주시한다는 것은 탐심이 일어난 마음을 보고 잠시 거기 이렇게 머물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소멸의 그 텀이 길어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거기 잠시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휴지처럼 마음이 아무것도 알아차리는 마음이 공간을 이렇게 메우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거기 반응하면 안 돼요. 그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탐심이 일어난 그 여운, 잔재, 그것이 알아차린 마음을 오래 차릴수록 덜 나타나요. 알아차렸다가 탐심이 또 나오거든, 성냄이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알아차린 마음을 공간을 이렇게 메꾸듯이 탐심이 없는 것을 아는 마음을 이렇게 어느 정도 주시해야 돼요. 그리고 탐심이 있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탐심은 없어졌다가 또 나와요. 성냄도 없어졌다 또 나와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 더 뒤집어져요. 알아차렸는데 하고 막 그냥 사람들이 구두를 막 뒹굴고 땅에 뒹굴고 하는 것은 제어하다가 안 되니까 제멋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뒤집어져요.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 뒤집어. 나 죽여라, 나 죽여라, 배째 막 하는 것은 자기가 제어다가 안 되니까 그 반발력으로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일으킨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안 그래요. 처음에 참다 못 참게 생겼으니까 못 참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아니, 남한테 내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내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걸 봤어요. 시골에서. 저희 집에 꼭 약을 사러 오시는 분이 계신데 참 덕스럽고, 근데 큰 집이 아기를 못 낳아서 자기 남편이 시골에 이렇게 형제들이 논 많이 있고 위에 이렇게 애 낳아서 큰 집에 주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 그냥 그 집안에 이 재치로 갔어. 재치로 갔는데 아기를 이렇게 낳아서 둘째 아들한테 덕성스러워. 근데 둘째 남편도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조상집에 이제 위문을 갔는데 마당에서 뒹구는 거야. 막 울고.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서 사람들은 슬프다고 하지만 나는 자기 팔자가 남편이 두 번 죽으니까 창피하고 자기 팔자 타고 있구나. 다 자기 슬픔이에요. 부모, 어머니 돌아가신 거 내가 지금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난 지금 내 감정이야. 애기 안 봐주고. 다 자기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자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게 진실이에요. 수행이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린 이유도 우선 자기를 해결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더불어 자기가 해결되면 더불어 이제 남에게로 가죠. 그러나 선하지 못한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선하지 못한 마음이야. 근데 알아차리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야. 이게 바뀐 거야. 그래 조금 더 오래 선한 마음을 지속하라는 얘기지. 알아차림을 지속하는 것이. 즉 선하지 못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뭐가? 알아차림이 지속이. 자, 주해입니다. 선하지 못한 마음은 선한 마음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당좌불교 한국명상원에서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 방법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있는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좌선을 시작할 때나 식사를 할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항상 현재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어리석은 마음, 선하지 못한 마음에서 알아차리는 마음이 새로 오면은 선한 마음으로 바뀌지. 있는 마음 알아차리기. 둘째는 일어난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일상에서나 수행 중에 탐욕이 일어나거나 화를 내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 일어난 마음을 알아차려요. 화냈네? 미워했네? 있는 마음은 내가 현재로 와서 현재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고, 뭐가 일어났어. 내부에서나 외부의 자극으로. 그때는 일어난 마음을 알아차려야지. 셋째, 일어나려는 마음 알아차리기, 의도예요. 하려는 마음 알아차리기요. 이게 행동을 하기 전에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차립니다.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하고자 하는 선행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의도를 보면은 무의식 중에 나쁜 뜻으로 욕도 하고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알아차림이 있는 마음이면 선한 마음으로 딱 바뀌어서 자제가 되죠. 절제가 되죠. 욕도 탁 하려다가 탁 하고 습관적으로 조금 이상한 짓을 하려다가 딱 안 하게 되고, 마음이 이끄니까 하려는 마음 의도를 보는 것이 세 번째고, 넷째는 아는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마음이 일을 하는데 노팅한 것을 워칭하는 네 번째가 수승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내 마음이 무엇을 하는가? 노팅하는 걸 워칭하는 거예요. 마음이 일을 하는데 일하는 그 마음을 보는 것. 아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하나로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리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일상에서 수행을 할 때 화를 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화났네? 라고 알아차려. 두 번째, 화난 마음을 알아차려. 그리고 아까 지속하라고 그랬죠? 화난 마음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 사라진 마음을 알아차리고 소멸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기서 화난 마음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린다고 문장으로 되어 있죠? 이거 문장으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알아차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게 사라진 마음이라고 알아야 돼요. 이미 알아차린 순간 사라졌어요. 근데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순서니까 사라진 것을 알고 있는데 사라짐 그러고 안 사라진다고 알아차리는 순간 사라져.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아야 돼. 예, 알겠죠? 사라진 마음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알아차린 순간 사라진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다 라고 하는 이유가 새로운 마음이 들어서면 있는 마음은 사라졌다 하는 자꾸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마음이. 근데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있는 마음은 사라져서 없어야 돼요. 마음은 형상이 없으니까. 근데 마음을 본 것 같지 않은 게 아니고 마음을 본 거예요.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화는 마음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나서 가슴이나 머리로 가서, 머리는 제가 저희 스승 때문에, 저는 가슴인데 스승은 자꾸 왜 가슴이냐 틀렸다 그러고 나는 왜 머리냐 서로 일치하지 못했는데 한국에 와서 우리 스승을 생각하고 우리 스승은 두통이 있어서 늘 머리가 아파. 나는 가슴이 콩닥거리고 위치가 달랐을 뿐이야. 그런데 머리를 집어넣었어요. 늘 뭐 여기다가 뭐 붙이고 머리 아프더라고. 이게 편두통이 정신과에서 치료하대. 옛날에 편두통 때문에 막 우울증 오고 막 삶의 질이 떨어지고 가족 파탄 나고 한 사람을 봤는데 그 편두통이 자꾸 규명이 되는가 봐. 여기 이 때문에도 편두통이 온 수가 있어요. 이게. 하여튼 그 몸에 어디에 요새는 정신과로 편두통 치료하는가 보더라고. 단순히 무슨 그 뭐 진통제 먹는다고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그냥 완전히 아프니까 만성은 귀찮고 우울증 오고. 근데 그걸 정신과 치료로 하더라고. 그제 기사를 또 읽었어요. 민경 씨 편두통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신과적 문제. 그러니까 전문의 진단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편두통을 정신과라고 보지는 않았지 옛날에. 지금 옛날에 그랬죠? 해말은요. 예. 약사니까 전문적이네. 그러면 뭐 사리돈 먹으면 요새 사리돈 안 나오나? 그래요? 정신과 치료는? 키문은 났어요. 그 정신과 치료. 그 어떤 그 심리적 스트레스, 그런 압박. 그러니까 어떤 그 무당이 리미터 표상이 뜰 때 뭔가 영감 이미지 때문에 탁 뜨거든. 그러니까 그 뭔가 억압되어 있는 어떤 그 축적된 성향, 잠재의식 그런 것들을 아마 같이 치유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슴이나 머리로 가서 화가 난 마음이 남긴 느낌을 알아차리다가 이제 그것도 조용해지면은 이때 느낌도 거친 느낌,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을 봐야 돼요. 여기서 네 번째, 가슴이나 머리로 가서 화난 마음이 남긴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 했을 때 가슴으로 가요. 화가 났을 때 얼른 바꿔야 돼요. 채널을. 그래야 내가 진정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무조건 그놈의 인간을 보지 말아야 돼. 일로 바꿔야 돼. 그놈의 인간을 보면 해결이 안 돼. 일로 바꿔야 돼. 일로 바꿔야 돼.
근데 이것도 거친 느낌,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이라고 내가 말하는 이유는 오래 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거친 느낌,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이라고 반드시 말한 것은 주석서에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거친 탐진치, 중간 탐진치, 미세한 탐진치. 예. 개울에 관해서도 그런 얘기가 이 세 개로 나눈 게 굉장히 많아요. 주석서에. 아, 그렇게 나눠야 되겠구나. 거친 거에서 중간급 미세한 것으로 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내가 치유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반드시 거친 느낌,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이라고 알아야 돼요. 그거 오래 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어느 그 변화의 과정을 지켜봐야 돼요. 구분해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친 느낌,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이라고 해서 거친 느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딱 일로 가서 압박감이 안 보려고 달아나 버려요. 그러면 놔버려요. 그러면 화가 또 와요. 그러니까 화난 마음을 보고 어느 인간 때문에 나든가 뭐 자기 어리석든 냈든가 이게 외부적 자극으로 그놈의 인간 때문에 냈어. 화난 맛을 알아차리고 화난 마음을 보고 가슴에 느낌으로 와. 마음은 얼른 보는 순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느낌으로 와야지. 오래 보려면은. 왜 가슴으로 오는 것은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 거기 보고 있다가는 또 확 화가 들어와. 그러니까 분명한 걸 또 잡기 위해서 프로그램한 거예요. 근데 거친 느낌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보려고 안 해요. 정인이 엄마, 가슴 보면 압박감이 있는데 압박감을 봐요? 피해요? 솔직히 얘기해요. 볼 때도 있고, 네. 보기 싫어해요. 피해요. 근데 그때 잡아야 돼요. 피하면은 지친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잡아서 미세한 느낌까지 가고 고요했을 때 호흡까지 가면은 뭐가 사라졌을까? 화가 사라진 거야, 그때. 아직 화가 있어. 마음의 종자가 있다고. 종근이 있어요. 그 화의 뿌리가 아직 있다고 남아있어. 흔적이 숨어있어. 아주 깨끗이 안 사라져요. 그것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재미로, 화내는 재미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키워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친 느낌,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까지 됐을 때, 미세한 느낌이 되고 이제 고요하니까 호흡이 탁 일어나. 그럼 호흡으로 가. 그때 그냥 정상적인 호흡을 알아차렸을 때는 뭐가 사라졌다고? 화가 이미 그때는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그 화는, 모든 것은 그 순간 소멸, 일시적 소멸, 완전 소멸이라는 3단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순간 소멸 됐다가 또 이게 온다고. 순간 소멸이 있어. 화가 알아차리면 사라져. 근데 보세요. 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알아차리면 사라져요. 근데 사라지고 말아? 사라지려는 우리가 알아차린다는 것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놓고 보긴 어렵다고요. 다소 완력이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알아차리고 욱박지르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 화가 욱박질렀어요. 그럼 밀렸어요. 밀리면 반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반작용이 있으니까 나타날 때 더 세게 나온다고요. 거기서 치는 거예요, 우리가. 참다 하고 확 그냥 밥상을 뒤집는가 품어버리든가 참았던 유혹이 팍 나와버려요. 화를 잘못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은, 화는 아직 안 사라졌어. 마지막에 가슴의 미세한 느낌에서부터 호흡이 왔을 때까지 이런 5단계의 과정을 알아차릴 때 화가 비로소 이제 일시적으로 소멸했다고. 뿌리는 있죠. 순간적인 소멸에서 일시적 소멸로 온 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화를 낸 마음을 알아차린 뒤에 가슴으로 가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마음을 오래 알아차리기 어려우므로 마음을 차린 뒤에 마음이 남긴 가슴의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면
대상으로 하면 알아차림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행은 지속입니다. 지속이 집중이에요. 알고 말고 알고 말라는 것은 사유에 빠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지 말고. 그런 의미인데 알고 말고라는 이야기는 알고 계속 가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